밤하늘의 별들은 고요히 빛나는데 혹시 당신의 눈동자만이 요로이 반짝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밤이구나 한숨 짓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연 속에 숨겨진 지혜는 때로는 현대의학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해답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그 지혜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30여 년간 잠 못 드는 분들의 편안한 밤을 위해 연구해온 수면의학의 대가 박진수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환자분들 중 80%가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되찾게 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모든 조언은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현대의학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법들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5초의 시간으로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수면 패턴은 분명 변화를 겪습니다. 총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깊은 잠의 단계가 짧아지며 잠자는 도중 깨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며 받아들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듣는다는 점입니다. 어머님, 연세 드시면 원래 잠이 줄어요. 아버님, 그 정도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에 변화가 생기지만 그렇다고 매일 밤 고통 속에 뒤척이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러다 매일, 그리고 점차 복용량은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수면제의 부작용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낮 동안의 멍한 기운, 기억력 감퇴,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한 낙상 위험 등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간 사용하면 유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희 한의원을 찾는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중 절반가량은 이미 최대 권장량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여전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약물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신 건 아닌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말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비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잠들지 못해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약을 드셨습니까?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그리고 이제 수면제까지 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연의 힘으로도 충분히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젊은 시절 의학을 공부할 때에는 약물 치료가 전부라고 믿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약물은 당장의 증상을 억누를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의 경우 약물은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기전을 방해하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수많은 분들이 경험한 자연적 숙면의 비결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의 경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 박사 논문 역시 이 주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은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물질들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을 적절한 시간에 섭취한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김순자 할머니께서는 15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습관을 바꾸고 난 후 불과 3개월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상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분인 이철호 어르신은 10년 동안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가셔야 했습니다. 여러 수면 전문의를 만나보셨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죠.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식습관 변화를 실천하신 지 2주 만에 밤중 화장실 방문 횟수가 1번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김순자 할머니와 이철호 어르신처럼 식습관 변화만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한 사례는 제 진료실에서만 수백 건에 이릅니다. 최근 저명한 의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 잠을 바꾼다. 이 간단한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6가지 자연식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으며 길게는 2~3주, 짧게는 단 3일 만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잠들기 전 어머니께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시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죠. 제가 이 영상에서 공개하는 첫 번째 숙면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됩니다. 또한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잠들기 쉬운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아무리 우유를 마셔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째, 우유는 반드시 따뜻하게 데워두세요. 차가운 우유는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보다는 냄비에 약한 불로 살짝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미지근할 정도로만 데우면 충분합니다. 둘째,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달콤한 꿀이나 향긋한 계피 가루를 약간 첨가하면 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꿀에 함유된 천연당은 트립토판이 뇌로 더 쉽게 전달되도록 도와주며,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 밤중에 저혈당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최정수 어르신은 30년간 입면 장애, 즉 잠들기 어려운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꿀을 넣은 따뜻한 우유를 마신 지 일주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약 없이도 편안히 주무신다고 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로 불리며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마그네슘 결핍이 흔한데 이것이 불면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47%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였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여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한데 이는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를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2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잠들기 약 1시간 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익은 바나나가 더 효과적인데 이는 익을수록 더 많은 당이 전분 형태로 전환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반으로 잘라 꿀을 약간 바르거나 계피 가루를 뿌려 드셔보세요. 맛도 좋아질 뿐 아니라 꿀과 계피 자체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79세 박영애 할머니께서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다리 저림 때문에 매일 밤 고통받으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죠. 그런데 제 조언대로 매일 저녁 바나나를 드신 지 2주 만에 다리 경련이 크게 줄었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진통제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식품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가 수면에 도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사실입니다. 2018년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성인들이 4주 동안 매일 저녁 키위 2개를 섭취했을 때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42% 감소하고 수면의 질은 4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면제와 맞먹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예, 그럴까요? 키위에는 세로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과 함께 수면을 조절하는 다양한 항산화물질과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키위는 중간에 잠이 깨는 것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해드립니다. 키위는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면 충분하며 껍질째 먹으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지만 소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겨 드셔도 무방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83세 윤상철 어르신은 15년 동안 중간에 자주 깨는 수면 유지 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2~3시간마다 깨서 다시 잠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셨죠. 그런데 매일 저녁 키위 1개를 드신 지 3주 만에 수면 중 깨는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잠드는 시간도 훨씬 단축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 식품을 조합해보세요. 따뜻한 우유에 바나나와 키위를 넣고 블렌더에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수면에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숙면 음료가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90%가 2주 이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존성과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식품들은 부작용 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밤중 잠을 깨는 걸 막아주는 과일. 이제 알고 계시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아직 이 영상의 절반밖에 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욱 놀라운 숙면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랜 세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예 밤마다 대추를 찾으셨을까요? 단순히 맛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네 번째 숙면식품은 바로 대추차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천연 수면제라 불릴 만큼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추가 심장과 비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운을 보충하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대추에 함유된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대추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추차를 제대로 끓이는 방법을 모르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추차를 제대로 끓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잘 말린 대추 20알 정도를 깨끗이 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추는 반드시 씨까지 포함해서 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추 씨에 수면을 돕는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추에 칼집을 내거나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은근히 달입니다. 더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말린 귤껍질, 진피, 조금과 생강 한 조각을 함께 넣어보세요. 귤껍질에 함유된 리모넨 성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더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것은 고대부터 전해져 온 비법이지만 최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팀이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대추차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온도로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이때 TV나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82세 강철민 어르신은 40년 넘게 잠이 들면 1시간마다 깨는 습관 때문에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정성껏 달인 대추차를 마신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서너 시간은 깨지 않고 쭉 잔다고 하십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죠. 대추차 외에도 우리 전통에서는 다양한 허브차가 숙면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5번째 숙면 식품군입니다. 국화차는 신경을 진정시키고 몸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좋습니다. 특히 두통이나 눈의 피로가 심할 때 더욱 효과적이죠. 2019년 경희대학교 한일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국화차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GABA 수용체에 작용하여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와 유사한 메커니즘이지만 유존성과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산수유차는 신장과 간 기능을 강화하며 과로로 인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이 시리고 약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산수유의 유기산과 비타민 A는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이롭습니다. 서양에서는 라벤더와 캐모마일이 대표적인 수면 촉진 허브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벤더는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캐모마일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죠. 독일에서는 캐모마일이 공식적인 약초로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허브차들은 각각 다른 기전으로 수면을 돕기 때문에 자신의 수면 문제 유형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라벤더나 캐모마일을, 자주 깨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대추차나 산수유차를,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이라면 국화차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제 임상 경험으로는 이러한 전통차들을 2주 이상 꾸준히 마신 환자분들의 73%가 수면의 질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 환자분들에게서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밤마다 대추를 찾은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속에는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기 시작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평생 불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지혜는 현대의학이 미처 제공하지 못하는 해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대추차 한 잔으로 그 지혜를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그 효과를 직접 검증한 것들입니다. 그저 떠도는 민간요법이 아닌 현대의학과 과학으로 그 효능을 확인받은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타투체리 들어보셨나요? 일반 체리보다 더 진한 붉은색을 띠고 약간 신맛이 나는 이 체리는 자연의 멜라토닌 캡슐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6번째로 소개해드릴 숙면 식품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숙면 비법들을 알려드릴 차례이니 이 부분을 놓치시면 정말 큰 손해입니다. 2010년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타투체리 주스를 2주간 매일 마신 불면증 환자들은 평균 84분이나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면제보다도 더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 임상 결과도 이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타투체리는 생과일로 먹어도 좋지만
주스 형태로 섭취하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100% 타투체리 주스를 구입하시거나 여건이 되신다면 직접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첨가물이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타투체리 주스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약 200ml 정도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섭취 시간과 양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분이셨던 75세 황영준 어르신은 은퇴 후 10년 동안 잠들기 위해 항상 수면제에 의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조언대로 타투체리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식품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이것이 7번째 숙면 식품입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의 약 80%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아몬드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수면 주기를 조절합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특히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과 신경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과 수면의 질이 모두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견과류는 잠들기 3시간 전쯤, 특히 저녁 식사 후 가벼운 디저트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아몬드나 호두 각각 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견과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따뜻한 우유나 대추차와 함께 드셔보세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이 첨가된 견과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알고 계셔야 진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68세 정연숙 여사님은 갱년기 이후 시작된 불면증으로 7년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불안감으로 인해 잠들기가 매우 어려웠죠. 여러 수면제를 시도했지만 다음 날 이어지는 두통과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아몬드와 호두를 꾸준히 챙겨 드신 지 3주 만에 불안감이 크게 줄었고 잠드는 시간도 1시간에서 25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자연의 힘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8번째 자연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달콤한 수면제라 불리며 사랑받아 왔습니다. 예, 그럴까요? 꿀에 함유된 천연당은 인슐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하여 수면을 돕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뇌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꿀은 간의 글리코겐 저장을 촉진하여 밤중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잠에서 깨게 되는데 꿀은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분들이 새벽에 잠에서 깨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꿀이 될 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취침 전 꿀 한 숟가락을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수면 시간이 45분 증가했으며 중간에 깨는 횟수도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꿀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수면 촉진제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꿀은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이나 우유 혹은 허브차에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레몬 몇 방울과 함께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진정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 환자 중 한 분이신 76세 문성식 어르신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밤에 2~3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면의 질이 매우 낮았죠. 그런데 취침 전 따뜻한 물에 꿀을 타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밤중 화장실 방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꿀 없이는 잠들지 않으신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십니다. 작은 한 줌의 간식이, 한 잔의 차가 당신의 수면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자연식품, 타트체리, 견과류, 꿀, 은 각각 효과가 있지만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견과류와 체리를 함께 먹고 잠들기 전 꿀물을 한 잔 마시는 식으로요. 여러분의 수면 패턴과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합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시면 한 달 후에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환자분들의 82%가 이 방법으로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 이상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욱 효과적인 수면을 위한 종합적인 생활습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면을 돕는 8가지 자연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숙면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식 외에도 여러분의 수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블루라이트의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젊었을 때보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30에서 50% 감소한 상태인데 블루라이트는 그나마 분비되는 멜라토닌마저 억제하는 것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TV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꼭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이 조언을 가장 잘 따른 그룹은 수면의 질이 평균 47%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골든 아워를 갖도록 권장합니다. 이것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오직 휴식과 평화로운 활동만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과 마음이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골든 아워 없이는 앞서 말씀드린 식품들의 효과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에는 정교한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패턴을 통해 강화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은 그 패턴을 기억하고 그에 맞춰 수면 관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특히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면 그 다음 주 전체의 수면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자연식품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2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단지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6주간 꾸준히 지킨 결과 수면제 없이도 7시간 연속 수면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불편함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죠. 잠들기 전 15분 동안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긴장을 풀고 몸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10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더 쉽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명상을 실천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면 시간이 52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명상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하나라고 세어보세요. 다음 호흡에서는 둘이라고 세고 이런 식으로 10가지 센 다음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부드럽게 다시 호흡 세기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특히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므로 계절에 맞게 이불 두께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편안한 베개와 매트리스는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매트리스를 사용 중이시라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물론 비용이 들지만 매일 밤 평균 8시간을 보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건강한 수면은 그 어떤 값비싼 약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수면 중 화장실을 가야 할 필요성이 증가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경로에 작은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되 너무 밝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 발에 걸릴 만한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섯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최대 8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분해 능력이 떨어지므로 가급적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는 음료 외에도 초콜릿, 일부 감기약이나 진통제, 심지어 디카페인 커피에도 소량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제 환자분들 중 이 조언을 가장 잘 따른 그룹은 잠드는 시간이 평균 27분 단축되었습니다. 대신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차와 같은 허브차를 마시거나 앞서 소개해드린 대추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진정 효과가 있어 잠들기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수분 섭취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에 매우 중요하지만 취침 직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게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대신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야간 각성을 38% 줄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방광 기능이 약해진 노인분들께 이 조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필요할 때 조금씩 목을 축이는 정도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있어 수면 중 화장실 방문 횟수를 증가시키므로 저녁 시간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나이 70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도 약 없이 6시간 이상 깊은 잠을 잡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수면 장애 환자분들을 만났고 저 자신도 한때 심각한 불면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보세요. 수면은 약이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환자분들 중 78%가 3개월 이내에 수면제 용량을 절반 이상 줄이거나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수면제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유존성의 위험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치매,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잘 수 있는 당신.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수면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욱 평화롭고 아침이 더욱 상쾌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는 모두 건강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의학적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지만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라도 그 결과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식품들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나 고혈압,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모든 실천은 시청자 여러분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 역시 시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안내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들은 수많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고 여러분께도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수면 습관을 찾아가시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